제가 일단은 그 학부님들의 얼굴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특정 학년 이렇게 지금 온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오전 강의할 때 그 영어 강의했던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는 중1 때부터 중1, 중2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요. 대상이. 그 다음에 고등부는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학년 설문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 지금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의 학년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도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를 좀 설문조사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일단, 학년 설문조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오전 해보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지금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학년 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7분 답해 주셨네요.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제 강의에 좀 이용해 쓸 수 있도록 월등하게 중2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네요. 현재까지 중1 학생 1명, 중2 학부모님 6분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고1도 한 분 계시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올라오네요. 조금 더 드릴게요. 데이터가. 라이브 강의의 묘미죠.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7년 동안 그 무료 인강을 진행하고 있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는 라이브 강의도 몇 개월 진행하다가 저희가 저작권 관련된 문제나 또는 저희 그 방송을 도용했던 업체들 문제 때문에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만에 또 라이브 입장에 서보니까는요, 좀 새롭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중1부터 고2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중2 학부모님들 10분 무료, 제일 많으시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학년분이 이 정도 됐고요. 오늘 준비됐던 내용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학에 관련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능까지의 학습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던 분들한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설문인데요. 자제분의 지금 수학 성적이 매우 좋다부터 해서 좋다, 다음 보통, 나쁘다, 아니 매우 나쁘다. 요거에 관한 것도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설문지 던져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라온 두 번째 설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대적인 거니까는요,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그 자제분의 성적이, 수학 성적이 매우 좋은 편,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을 하는 편, 그냥 좋은 편, 나쁜 편, 아니면은 매우 나쁜 편 해서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답변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저한테 지금 여기 뭐 바쁜 시간에 토요일 주말에 모이셔가지고,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대전에서 자택이 어디든 간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성적대나 아니면 학년 때 맞는 더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더 안배해가지고 강의할 예정이니까 좀 빠짐없이 29분이요. 응답 많이 주셨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매우 좋다가 15분, 좋다 9분, 보통 6분, 나쁘다, 매우 나쁘다.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학년별로 대해서 좀 더 나을 텐데 일단은 예,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제가 일단 설명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 이제 여기에 포커스 좀 맞춰가지고서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적이 매우 좋던 또 보통이던 나쁘던 지금 대부분 다 중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많죠. 중학생들을 자제분들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나쁘다 매우 나쁘다는 제가 어떤 분이 좀 궁금한데 매우 나쁘고 나쁜 게 지금 고1 고2 학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도해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지금 제시한 로드맵대로 끝까지 갈 수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학생들한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이 공부의 매력에 빠져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계속 넣는 게 가장 선생님 입장에서 지도할 때에도 교단에 서가지고서 가장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 사실 뭐 수학 교과목 자체를 지도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면은요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쉽게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든가 노력해가지고서 제가 또 수학을 또 오래 지도해 왔었으니까 교과목적인 입장보다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지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약 몇 프로 한 90% 이상이 보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따지면은 지금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의 75% 정도까지가 매우 좋거나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 응답을 35분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강의 듣는 그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의 그 학년대라든가 다음에 성적대는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전반적인 중학교 과정부터 해가지고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던 수학의 교과 과정을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본인들이 아셔야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자제분들이 어느 학년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의 수학을 배우는가 라고 하는데 일단 고3 학생들이나 고2 학생분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서 좀 자를게요. 자르고 원래 있던 강의의 제목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자, 중학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다음에 고등학교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와 선행의 딜레마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가진 주관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주어진 그 강의를 일부로 해서요. 일단은 시간대는 뭐 한 3, 40분 정도 진행한 다음에 제가 좀 체력이 좀 약해서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 2부 때에는 다음에 개념의 중요성, 수학의 개념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을 좀 더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은 학업적인 것들에 대한 고치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일단 아까 언급했던 대로 중학교 과정부터 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자제분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수학 현재 진행되고 있던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중학교 과정에 있던 내용들을 단톡방에다가 또 일단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겁니다. 띄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안내를 좀 시작할게요. 자, 지금 단톡방 다 참여하고 계시죠? 단톡방에. 거기에 지금 올라간 게 뭐냐면은 현재 중1, 중2, 중3 과정에 있는 저하고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중1, 중2, 중3 과정에 있는 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정의 순서들입니다. 순서들. 제가 이거를 지금 칠판에다가 한번 옆으로 쭉 학년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중2가 제일 많았었는데 중1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이제 뚜둥뚜둥 드디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되는 순간에 이제 중학교 과정 첫 번째 과정은 이제는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들 많이 배웠었잖아요. 자연수. 그쵸? 자연수들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조금 분해해 보고요.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배웁니다. 이게 자연수 범위에서만 배워요. 이때 약수와 배수, 소인수는 자연수 범위에서. 왜냐면 초등학교 때 주로 자연수를 가지고 놀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정수와 유리수죠. 자연수보다는 약간 수가 커진 정수와 유리수요. 정수와 유리수. 다음에 이제 수체계는요, 이제 중1 때까지는 정수까지만 배운 다음에 이제는 방정식인데, 방정식. 학생들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네모, 세모, 물론 좀 선행이 빠른 학생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X, Y, Z를 썼겠지만은 이때 처음으로 이제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대신에 x, y, z를 만나게 됩니다. 교과정상 처음으로 x, y, z라고 하는 문자를 다루게 되고요. 이제 문자와 관련된 식을 세우게 되고 문자와 식,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을 배워요. 여기서 1차 방정식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에 조금 칠판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약간 좀 줄여 쓰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이따 2부 때도 강의할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쪽 부분이 함수와 비례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는 챕터인데, 지금은 이제는 이 그래프와 비례로 바뀌었습니다. 이쪽 부분 별표 하나 치고요. 이쪽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1학기 과정이 끝나고 이제 2학기 과정은 이제 도형이죠. 드릴. 자, 2학기 과정. 첫 번째는요, 이제 기본 도형 배웁니다. 기본 도형. 점, 선, 면. 기본 도형.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에요. 평면, 입체, 도형을 배웁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 과정은 대부분 다 도형이에요. 중학교 과정 2학기 과정은 대부분 다 도형.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통계 1, 통계 1번 할까요? 네. 이렇게 중1 과정이 쭉 횡적으로 끝납니다. 횡적으로. 지금 자료 드린 거에는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설명이 필요해서 좀 옆으로 한번 써봤어요. 자,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시기죠. 무서운 시기인데, 이게 수학, 지금 학습 과정을 봤을 때에도 제가 요즘 중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봤을 때 갑자기 좀 중1에 비해서는 중1 때 처음으로 올라와서 중학교 적응기 끝난 다음에 중2 때는요, 갑자기 하드해집니다. 이게 좀 내용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과정에 별로 이렇게 할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좀 심한 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할 때는 이쪽 부분에서 특히나 1학기 때 좀 곤란함을 많이 겪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 보면은요, 뭐가 있길래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중2 때가 유리수와 순환수. 유리수와 순환수. 예. 수체계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 늘어나죠. 수체계를 늘립니다. 이렇게 늘려놓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식을 배우는데요. 식의 계산식. 단항식, 다항식. 단항식, 다항식. 처음에 다항식. 식의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식을 잘 정리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이제는 바로 또 2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차 부등식을 배워요. 자, 다음에 이제 방정식 끝났어요. 여기서 안 배웠던 함수를 안 배우고 함수를 아예 배우질 않고요. 그냥 그래프와 비례해가지고 처음으로 좌표평을 등장시킨 다음에 바로 1차 함수,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바뀐 교과정에 이거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 과정이 끝나고요. 특히나 학생들이요, 여기 있던 이쪽 1차 분홍식 쪽이나 이럴 때 식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괴로움을 많이 겪죠. 그 다음에 또 연립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 써야 되나요? 1차 방정식 옆에 연립방정식, 1차 분홍식, 이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여서 이때 식 세우는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드디어 여기서도 이제는 건너뛰었던, 배웠었더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함수를 또다시 1차 함수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서 배우게 되는데, 요건 지금 바로 언급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문제가 좀 돼서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함수와 비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허리에 해당하고요. 사람의 허리. 그러니까 뼈대의 가장 중추, 이 허리가 무너지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끝장.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저런 내용들과 뒤에 있던 특히나 이제 여기 있던 유클리드 도형, 이것도 당연히 많이 알아야겠지만 지식적으로 나중에 이제는 좌표가 부여된 해석기하학의 원초가 되는 이 함수요. 함수가 빠져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이건 제가 또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떡 좋아하세요? 부모님들 떡? 어머님들 떡 좋아하시나? 네, 요새 떡이요. 잔치 때 늘 먹죠. 한국어가 늘 이래요. 이 떡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래떡, 찹쌀떡, 쑥떡, 개떡 등등등등등. 뭐가 중요하죠?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신가요? 어머님들 뭐가 중요하죠? 네, 떡이 중요하죠.
떡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가래떡, 찹쌀떡, 뭐 쑥떡, 뭐 떡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개념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거예요, 떡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 합의에서 이 그래프 함수라는 이거를 뺀 이유가 뭐냐면은 함수 자체를 이때 중학교 1학년 때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몰라, 많이. 앞쪽도 좀 어려운 걸 좀 많이 뺐습니다, 교과정에서. 어려운 거를 더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빼버려요. 요새는, 야, 학생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빼자. 해서 빼는 추세. 이거를 안 가르치고 나서 그러면 가르치냐? 아니죠. 그냥 원래 배웠었더라도 잘 모르는 함수를 중학교 1학년 때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1차 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떡이 뭔지를 아직 떡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가래떡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나중에 또 2차 함수에 이르죠. 중3 때 찹쌀떡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현재 교과 과정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좀 바꿔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이 함수 관련된 부분 이따 2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약간 해드릴게요. 네. 함수는요. 워낙 중요하니까 드릴 말씀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엔 도형편이죠. 이제 도형편에서는 삼각형의 성질, 뭐 사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뭐 비례, 닮은 비하고요. 피타고라스 많이 집어넣었어요. 원래 피타고라스가 중3 때 있던 건데 중2 때로 올려버렸고 가뜩이나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 좀 해라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내용이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확률을 좀 배우고 마무리 짓습니다. 확률, 기본적인 확률 배우고 마무리. 자, 중3 과정입니다. 자, 중3 과정은요, 처음에 오자 수체계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 확장된 상태에서 이제는요, 처음으로 루트, 무리수가 등장해요. 그쵸? 무리수가 들어와서 무리수의 개념, 수많은 무리수 중에서 루트가 들어간, 제곱근호가 들어간 무리수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실수 체계를 완성시켜요. 그쵸? 실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무리수죠, 사실은. 무리수를 추가해서 실수를 완성시키는 게 첫 번째 담원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식계산은 다항식 계산과 인수분해입니다. 요 식에서 다항식을 가지고 이제 2차식 가지고 인수분해하기 시작해요. 인수분해. 자, 여기서 방정식,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 1차 부동식까지 끝난 상태에서 여기 또 연립부동식도 있었었는데 또 어려워하니까 많이 빼버렸어요. 그렇죠? 많이 빼버렸는데 이제 심화 문제나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 가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선행과 심화를 예전에 들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교과적 모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이 헐거워졌습니다. 헐거워졌어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아까 오전 때 강의 잘 들으셨죠? 코로나 때문에 학력 교차는 더욱더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교과 전체도 헐거워졌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 가르치냐?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온 문제는 나오고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건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뺐다라는 느낌 정도까지. 자, 인수분해 끝난 다음에 이제는 1차가 다 끝났죠.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있던 2차 함수까지 이렇게 1단락입니다. 1단락. 네. 자, 뒤에는요, 이제 삼각비 배우고요. 도형이죠. 원 배우고요. 다음에 여기 통계 2. 통계 두 번째 이거와 연관된 내용들 해서 이렇게 중학교 과정 3년이 끝나게 돼요. 다 보셨죠, 어머니? 예. 제가 설명했는데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자, 중학교 때는 우리 애가 아직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중1, 중2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중학교 중1, 중2, 중4 학부모님들이 놀라게 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학생도 놀래고 학부모도 놀래고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갈 때는 애가 중간기말 학교 시험 봤더니 학교 시험 그래도 90점 넘고 100점도 맞고 우리 애 수학 잘했었는데 지금 매우 잘한다 많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90점 이상이 아니라 하다 못해 아니 대충 해도 80점 이상 나오고 학원만 왔다가 학원 다니는 학생이라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던 수학 수적이 고등학교 1학년만 올라가면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언제부터요? 당장 고1, 3월 모의고사 때부터 실감하시게 돼요. 학생도 놀라요. 내가 50점을 맞다니. 내 생에 60점이 나오다니. 많이 겪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죠. 학부모님들이. 선행동안 무지하게 시키고 막 어떤 학생은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체계에서 수상수강아니라 이제 쟤는 수한 수투하고 있대.
전 미적분 들어갔대. 수투하고 있고 미적한데 난리도 아니죠. 자, 선행은요.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학과정의 선행은요. 딱 어디까지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던 수학 상하까지만 완벽하게 하시면요. 선행은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등부 이렇게 이 과정을 다 지나갔던 학생들, 선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학원에서 선행 프로그램들 많이 얘기하고 있을 텐데, 선행은 정확히 V쌤이 정리해주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의 완벽한 마스터. 무슨 마스터요? 완벽한, 나름대로 완벽한 마스터. 이게 중요해요. 선행은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선행이 중요해? 아니면은 여기 또 심화가 중요해? 심화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에서 원활하게, 수월하게 수학을 조금 내가 미리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요? 고등수학 상하까지, 고1 과정까지라고 단어놓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고1 과정은, 제가 고1 과정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고1 과정은 좀 글씨가 크기 때문에 단톡방에 이번에는요, 제가 파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나름 어제 저녁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는 고1 과정에 대한 파일이 나오죠. 파일 열어보시면 이제는 글씨가 좀 작을 테니까 핸드폰 같은 거 확대해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다항식이요. 다항식. 뭐 나머지 정리. 나머지 인수분해. 이런 걸 배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인수분해는 여기 있던 인수분해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인수분해죠. 그렇죠? 올라오자마자 학생들이 매우 놀라게 되는. 다음에 두 번째로 수체계에서 이제 실수체계를 넘어서서요. 복소수체계까지 상상소개수인 허수 단위 i를 등장시켜서 복소수까지 완성을 시킵니다. 수체계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별 말이 없다면 실수체계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고, 복소수까지 확장시킨 다음에 수체계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다 배운 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끝난 다음에 방정식이 들어가는데, 이때 방정식은요 1차도 배우기도 하고 약간 들어갑니다. 1차 교과정에서 사실 1차는 괄호 쳐놓고요, 2차 방정식 이 주된 놈이죠. 이게 주된 학습 과정입니다. V쌤 여기서 배웠지 않나요? 네,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때 2차 방정식은 큰 의미를 갖죠. 이제 더 이상 방정식 여기 있던 대수학과 여기 있던 2차 함수 그래프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묶어서 2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2차 함수. 잘 써라 창성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쵸? 네, 여기까지. 다음에 부등식도 배우죠. 그쵸? 부등식. 여기 있던 1, 2차 부등식까지. 부등식. 밑에 가니까 좀 그렇네요. 그쵸? 비교할 수 없이 양이 많아지죠. 다음에 여기 아까 2차가 끝난 다음에 여기 끝난 다음에 뭐고 고차까지요. 고차 해놓고 이제는 여기에 드르르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을 끝냅니다. 부등식은 2차까지 하고요. 방정식은 뭐 3차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3차, 4차 또는요 뭐 100차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오는 문제들 중에 보면은 그렇죠? 뭐 어쨌든 끝난 다음에 이제는 요 네 번째 단위 함수가 이제 처음으로 도형이 등장해요. 도형의 방정식인데 요 도형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2학기 내내 배웠던 이 도형들과는 다른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같은 도형을 다루더라도 얘네들은 좌표 평면이 없이 그냥 다루었던 그냥 평면 도형, 삼각형, 원 그래서 그냥 다뤘던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반으로 하는 중학도형들. 이때 도형은요. 바로 좌표가 부여된 좌표 안에서의 직선과 좌표 안에서의 원과 좌표가 포함된 그러한 도형들을 배우게 돼요. 자, 끝났고 이제 2학기 과정입니다. 2학기 집합 포함 형제요. 예, 수하라고 되어 있죠, 보통 명제.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를 또 배워요. 사실은 제가 아까 강조했던 여기서 배웠어야 할 내용을요, 이제 제대로 여기서 배우게 돼요. 원래 여기서 한번 배웠다는 학생들도 죽었을 텐데 배웠더라도 까먹었겠죠?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 함수가 여기에 등장하고, 이때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으니까 약간 더 특이한 떡들, 이게 떡이라면 더 특이한 떡, 유리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떡과 또 무리함수라고 하는 또 새로운 떡이요. 이걸 추가적으로 더 배웁니다. 그리고 이때 함수에는 처음으로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 기타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매우 중요한 각종 절대값, 가우스, 합성함수,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때 이제 순면과 조합이죠.
이 확률이라고 보시면 된다. 순열 가져와. 경우의 수라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순열 조합해서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던 수학상, 수학하 과정이에요. 자, 아까 들었던 그 표를 보시면 그 밑에 쪽 보게 되면요. 이제는 뭐가 수원 수투가 있죠. 거기서 수능력이에요. 수능. 수능에서 배워야 할 수완 수투는 수능에서 출제되는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현재 체제에서는 거기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아래부터 이제 뭐다? 이제 수능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선행을 왜 고1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상 고1까지 나름대로 완벽한 선행이 끝났다. 나름대로 수학적 능력, 학습력을 배양시켰다고 한다면은 사실 밑에 있던 수완, 수투, 확통을 선택하던 미적을 하던 기하를 하던 간에 그 학생의 수학에 관련된 앞으로의 행보는 탄탄대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V.쌤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저희 옆집에 철수는 지금, 우리 애는 이제 고등수학 여기 상 요기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철수는 지금 수학 수학 투 미분적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죽어서 안 되겠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게 앞에 있던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때 가서도 다 까먹는 게 대다수 학생들이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학생들이 이 내용을 만약에 다 배웠다고 가정을 해보죠. 정말 다 마스터했어요. 3년간 뭐 할까요? 3년간 이 학생 입장에 3년간 다 마스터했는데 뭐 하죠? 계속 반복합니까? 3년 동안? 단계별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1 과정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국민 공통 교과 과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공통 교과 과정이 왜 운동선수는 딱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체육으로 제가 수학은 예체능과 많이 결부시키고 특히나 체육과 좀 많이 결부시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과정까지가 뭐냐면요 이거죠. 야, 너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앞으로 했던 수완, 수투, 미적분 이제는 수능의 출제 대상이고 여기서는 수험생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헤라클레스. 제가 좀 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예전에 좀 힘이 센 편이었었는데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초 체력 열심히 닦아. 그래서 막 체력이 왕성합니다. 체력이 왕성해. 그럼 왕성한 체력을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한 학생이 있는데 체력이 좀 약해. 약한데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까지도 약한데 사실은 약한 거는요 딱 집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거 2부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거 본인들이요 너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너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냥 2부 때 2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약한 거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죠. 몇 번 봤냐가 중요하고 제일 답답한 이야기가 학생이건 학부모이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수학 이거 고등수학 상 끝나려면 몇 달 걸려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저 보이는 저 북한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모르죠. 걸어가봐야 합니다. 걸어가봐야 하는 거고 그 학생이 정말로 또박또박 걸어가가지고서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북한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쟤는 올라갔다 등 떠밀고 있는데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몰라. 가고 싶은 욕구는 되게 커. 학부모도 크고 애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막상 가는 걸 보면 걸음이 너무 늦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고 가다가 중도에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정상 위치까지 특히나 이 다음 주 제 주제가 이제 수학 1등급 학습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텐데 1등급을 낳기에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 그냥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저희 포만스쿨에 이건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만 성적이 오른다는 불변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했던 대로 정말 9등급이었어요. 군대까지 갔다 오고 최근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9등급 군대까지 갔다 오고 수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놨던 학생입니다. 정확히 1년 반 만에 자연계, 예전에 수학 가형이었었죠. 수학 가형. 이과 수학 수능 1등급 찍었습니다. 그 학생이 물론 수학적 재질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 능력에 비해서 그 학생이 몇 시간 했냐면은 하루에 한 8시간? 처음에는 거의 선생님이 제 입장에 야, 너 이제 일단 수학만 해. 1년 반 계획 잡고 있는데 수학만 거의 10시간, 12시간.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가는 학생들 중학교에서 왜 고등학교 때 무너지냐? 잘 보세요, 부모님들. 잘 보세요. 자, 중학교 때 흘러갑니다. 시험도 잘 안 보고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요. 대충 뭐. 하나보다. 시험도 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평가도 어떻게 해요? 상대평가 아니죠? 중학교는 대충 90점 원전이 나오면 90점 정도 나오면은 A 뜨고, 그 다음에 뭐 실수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뭐 음악, 미술, 체육까지 다 A, 다 90 넘기고 하면은요, 만점 평가를 받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해도요, 특히나 머리가 좋은 아이일수록 어떻게 해? 야, 좀만 공부해도 중학수학은요, 학교 시험 90점 넘거든요. 속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속고 계세요. 아, 우리 애 수학 잘해. 100점 맞아오고, 아유, 왜 하나 틀렸어. 90점은 에이, 왜 못 봤어. 그렇지, 그거 가지고 써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실수하면 했을 수 있죠. 잘하고 못하고가, 한 문제가 그냥 시험인데 쉬웠는데 그냥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뇌는, 뭐, 저기 있던 컴퓨터나 핸드폰도 각종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에러가 뜨는데. 그쵸? 자,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딱 끝나고 땡! 기말고사 또 공부하고 땡! 그때 시험 범위 땡땡! 땡땡! 다음에 포맷. 그런데 놀랍게도 중학과정은요, 이렇게 횡적으로 지금 우리 교과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넘기고 잊어버려도 다음 공부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물론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횡적인 학습법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학습법 자체, 지금의 학습법 자체를 유지해서는 단점이 오히려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배우고 잊어버려요. 배우고 거의 잊어버려. 어찌어찌 해가지고 소금물 같은 거 계산식 세우고 좀 공부했는데, 세우는데 했다가 또 잊어버려. 잊고 사는 거죠. 어지간히 그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그때 넘어가면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각형, 사각형, 평행선의 성질, 각종 성질 시험 볼 때는 바짝 공부하고 팍팍팍 찍어가지고서 빨리빨리 풀었는데 지나면 잊어버려요. 닮은 비요? 피타고라스요? 그때 문제 볼 때는 쉽게 땡땡땡.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마다는 어떻게 잘라서, 왜냐면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요, 어머님들 봐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좀 잊어버렸어도 이거 공부인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약간의 뭐 그런 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앞쪽에 튼튼한 학생들 좀 더 유리한 건 있겠지만, 그 다음 또 확률 통계? 그 다음 뭐 그때 시험 때 열심히 좀 해주면은 버틸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 고등학교 올라옵니다. 올라온 순간 이제는 출제 원칙이나 내용이 바뀌게 돼요. 자, 뭐냐면은 이것도 2부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여기 때까지는요, 묻고자 하는 것들 시험 범위가 딱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물어요. 딱 이게 시험 범위 딱 여기만 물어. 여기만 딱 물어요. 그렇죠? 재미없죠? 네, 여기만 딱 물어요. 이것만 질문하니까 여기만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됐던 거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는 종합적으로 씁니다. 3월 모의고사 때의 범위에서 여기 있던 전반적인 이 많은 범위에 있는 내용들 앞에 것도 포함해서요. 그게 3월 모의고사 대부분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통괄적인 이해가 없으면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우리의 3월 모의고사, 저 배치고사, 반편성고사 어떻게 좀 안 될까 선생님? 어떻게 돼요? 11월 달에서 한두 달 만에. 물론 기출문제 몇 개 풀고 가가지고 원래 그 학생의 실력대 나온 점수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60이 나왔든 50이 나왔든. 3월 달에 모의고사 80 이상 나왔으면요, 상당히 중학교 때 80 이상이면은 상당히 중학교 때에 학습을 밀도 있게 한 학생이에요. 물론 90 넘는 학생이 있고 놀랍게도 가만 학생 나와요. 우리 애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쉽지는 않죠. 굳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이게 진행이 이렇게 돼서는 항상 배우고 까먹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쉽게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막상 이 중요한 시기 때 다시 중학교 거를 하려고 하는 학부모님이 계실까? 여기서요?
이때 중3 겨울방학 때 또는 중2 겨울방학 때 다시 또 중1 리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 있을까요? 아니죠. 무조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렛츠고 달려 그냥 고고고고고 어떻게 비하면 얘는 이제 체력이 없어요. 사실은 비상한 머리 나름대로 괜찮은 머리의 두뇌의 소유자이긴 한데 우리의 똑똑한데 근데 이미 선생님 입장에서 바로 때 인정하게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이나 이론이나 많은 수학적인 어떤 문제풀이 기법이나 엉망진창인 상태를 이제 체력도 다 빠졌고 진력도 다 빠졌고 뭐 본인한테 물려받은 진기도 다 빠졌어. 다 빠졌는데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선행으로. 두 달 완성, 석 달 완성. 아니 뭐 일주일도 완성하죠 뭐. 완성이야 뭐. 완성했다 하면 완성하는 거죠. 이 놀라운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뭐가 있죠? 요새 요 집합이 예전에는 여기 중학교 1학년 여기에 집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배웠고 이때 또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합은 중학생도 집합 옛날에 여기 있었죠? 여기 집합 도사들이었어요. 집합도 쉬웠었는데 요거는 요새 처음 배우니까 고등학교 가서 안 배우잖아요. 처음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조금 처음에 1회독 할 때는요 애들 점수가 대부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얘는 2회독, 3회독 할 때 다 90점 이상 저거 3회독 이상 하면 90점 이상 나옵니다. 집합은. 문제는 요 놈이죠. 어떤 A라는 학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서요. 우리 애가요. 여기 있던 고등수학 하는 이제 마스터 했으니까 수학 완 좀 어떻게 빨리 나갈 수 없을까요? 아니 어머님. 저도 아직 명제를 못 끝냈습니다. 예, 수학을 20년 지도한 저도 아직 명제를 못 끝냈는데 어떻게 고등수학을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죠? 완벽 끝났대요. 완벽하지 않죠. 이 명제는 제가 최근에 어제 직접 지도한 학생한테 온라인상으로 제가 또 직접 지도하는 고1 여학생이 있는데 마침 범위가 여기여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은 수학에서 명제를 마스터했다는 얘기는 수학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명제를 마스터했다는 얘기는 이제 난 수학은 끝났어. 명제 마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잠깐 수학 얘기해주면요. 자, 이거 명제냐 아니냐면요. 그것도 문학생이겠지만 하여간에 이거 일단 명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 x가 지금 1로 주면 참이고요. 1이 아니면은요, 거짓이죠, 어머님들. 네. 그래서 이 명제가 아닌 거를 참인 명제로 만드는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이 참인 명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대부분의 과정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참인 명제가 있어요. 이걸 푸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를요, 증명하는 과정. 루트이가 물이 있음을 증명하라. 그럼 그것도 문제 푸는 건데, 루트이가 물이 있으니까 참이죠? 참인 명제 증명하라.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틀린 명제, 뭐랄까요? 1은 짝수다. 틀린 명제를 증명하라. 왜 틀렸는지 발레를 보이거나 증명하라. 증명 문제가 아닌 이상, 이렇게 명제가 아닌 방정식, 부등식 또는 여러 가지 미적분 문제들, 기타 문제들을 참인 정답을 구해내는 것, 참인 명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명제만 다루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명제가 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명제는 이전까지 딱 고등학교 수학은 이래요. 이때는 아까 중학교 이때 이거 딱 배우고 끝인데 고등수학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은 다 알고 있다. 90점 이상은 다 이미 알고 있어, 니들이. 이런 가정하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보는데 도형만 딱 나오나? 이게 아니죠. 앞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또 얽혀 있습니다. 도형과 짬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 선수 중간고사 망했어요? 기말도 망할 확률이 높죠. 계속 짐을 얹어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가 추가된다고요, 어머님들? 여기다 수완, 수투, 선택 과목, 미적, 학통, 기하? N은 지금 하체가 부실하고 이미 진력이 다 빠져 있는데 속도만 내고 있어서 여기다가 자꾸 짐을 얹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이 시점까지 어디까지 완벽하게요? 고1 과정이었던 수학 상하, 현재 체계의 수학 상하 여기까지 마스터가 되어 있으면요 체력이 정말 튼튼하면은 이거 걱정 없죠. 다음에 여기 붙는 수완, 수투, 선택 과목의 하중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 근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강조한 내용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항상 수학은 개통수학,
저는 개인적으로 종적 수학이라고 해요. 제가 책도 이걸 낸 게 있거든요. 중학수학 총정리 1권, 2권, 3권. 포마 중학수학 총정리 1권, 2권, 3권. 약간의 홍보. 예. 그 내용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1단계 수화식이죠. 그쵸? 그래서 수화식 책이 총정리 1권인데, 수화식이요. 요렇게. 요게 중학과정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책에 먼저. 이런 식으로 배우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자연수, 다음에 정수, 유리수 배우고요. 실수 배우고, 식 배우고, 당식 배우고, 인수 배우고. 요런 순서로 해서 요렇게 해요. 그렇죠? 요렇게. 여기 책 1권. 중학생 총정리 1권.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를 간과했거나 약해. 지나왔는데, 아유, 나는 그때 중학교 성적 80점 90점 패스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학교 성적. 왜냐면은 머리 좋은 학생들일수록 자신도 속고 있고 본인도 속고 계시고.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안 예뻐. 요게 방정식과 부등식. 요게 중학생 총정리 제 2권. 3권은요, 세 번째 권은. 함수 챕터 함수. 이게 중학생 총정리 3권. 네. 요렇게 1권, 2권, 3권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등수학 수능 준비한 학생도 저희 체제 자체가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의무. 이거 얼마 걸렸냐면은요, 그냥 이렇게 쭉 해서 보는 것들 빠르면은요 3권 다 끝냈는데 빠르면 2주, 시험에는 약한데 한번 보고 싶어 1주. 수체계를 잡는 게 또는 여기 있던 식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을 때 말로 못하면은 아는 게 아니죠. 요렇게 자, 그래야만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요 빨간색 내용은 이제는 여기 있던 요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요렇게 여기 있던 심화 과정에 있던 문제들, 예컨대 최고난도 수학이나 뭐 A급 수학이나 또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 있던 문제들이요. 이 문제들이요. 다 이 문제 고등학교 문제들 많이 실려 있어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레벨에 있던 그 자기가 들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운동기구를 자꾸 들어줘서 근력을 길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의미 없는 선행은 독이 됩니다. 정말 독이 됩니다. 학생이 못 견뎌요. 본인들은 자녀분들을 어떻게 사지로 막 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 학생은 선행하면 안 되는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죠? 판단하셔야 되죠. 2부에서 잠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있던 거, 이거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연히 여기 있던, 요렇게요. 여기서, 요 이차함수가 약간 빠졌죠? 요렇게, 그쵸? 다음에, 3권은요, 함수 요렇게 하고, 도형일부하고, 여기 또 함수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쵸? 여기 있던 통계는 이쪽은 약간 맛보기만 보이고, 이제 확률통계 선택각으로 넘어가니까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학과정에서 이 중학 도형들 중요합니다. 수능에 중요한데 이건요, 한꺼번에 다 다루다기보다는 어떻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떠올라야 돼요. 문제에서 이걸 묻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 있던 내용들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써먹을 게 있을 때 그때 해당하는 도형, 유클리드 기하에 되었던 이 중학 도형들의 내용들이 빡빡빡 떠오르는 수준까지가 연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될 분위기를 하죠. 이렇게 나눠서. 자, 이렇게 종적인 학습 체계로 심화 과정을 준비하셔라. 이제 막연하죠. 그쵸? 막연한데 이거 지금 시간이 조금 약간 3분만 더 쓸게요. 3분 더 써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원이 어디건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아니면 생이나 개념은 조금 약한 것 같고. 하여튼 기본적인 기본 교재가 있어요. 기본 교재. 참고로 제 센수학 1등급 학습법, 그거는 고등과정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학생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본 교재들을 충실하게 학습하셔라. 이게 자세만 잡혀 있으면요, 중학과정은 그렇게 많이 막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중학과정은 문제 자체가 어렵게 되려면 얼마나 어렵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있던 기본 교재, 아까 얘기했던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익히 알고 있던
뭐 개념원이나 센이나 이런 수준보다는요, 한 발짝 더 나가길 바라요. 애초에 학년 과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현재 고1, 고2 학부님 계실 몇 분? 고1 학부인데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해. 빨리 이렇게 빨리 개념을 정리하세요. 백지 써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개념이 틀어져 버리면은요, 수학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중학생 학년을 거치고 있다면 현재 내가 중2다. 지금 중2 학생 학부모가 많으시니까 이거를요, 이렇게 저 기본 교재를 빨리 나가셨죠? 나갔으면은요,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 넘어가지 마시고 선행 가지 마시고 다음 교재를 하세요. 이 다음 교재 추천은 제가 출판사 외판은 아니죠. 아닌데 다음 교재 추천은 1품 정도, 신사고 외판은 아닙니다. 저 근데 1품 정도나 추천하는 게 뭐 다음 1품 정도? 다음에 별로 없네요. 그렇죠? 센 다음에 1품 아니면 뭐 최고 수학? 최고 수학 정도? 근데 요 정도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책 2권 정도만 하나 보고 쉬운 것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레벨이 있는 것 하나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서 보고 또 보기. 그 다음에 정말 권장사항은요, 뭐냐면 여기 있던 아까 했던 A급 성말 블랙라벨은 중학교인데 만약에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보세요. 내신 대비용으로도 그렇고 심화과정 블랙라벨 괜찮고요. 그 다음에 A급 수학은 경시용이고 고난도 최고난도 수학 그 다음에 뭡니까? 뭐 A급 수학도 괜찮죠. 이건 약간 수학 덕후들 수학 덕후들 A급 수학까지 해서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데 이쪽 거는요, 이쪽 부분은 아까 블랙라벨은 이렇게 같이 볼 때 보면 좋겠고, 일단 이쪽 부분은요, 언급한 대로 진도가 좀 다 나간 다음에, 네? 학생들이 좀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심화를 얘네랑 같이 나가면 절대로 곤란합니다. 이거 나갈 때는요, 뒤에 걸 잊어버리세요. 쭉 나갈 때 충분히 방학 때건 물 때건 지금 같은 경우에 진도를 뽑을 수 있거든요. 중학과정을 뽑은 상태에서 하나 정도 약간 더 레벨이 좀 높은 거 하나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최고 난이도 문제들은 언제 보시냐면은 욕심내지 말고 이걸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을 한번간에 하고 있으면은 피곤해가지고서 가르치는 사람도 피곤하고 배우는 학생도 피곤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있던 거를 하나하나씩 그 단원에 맞게끔 찾아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재밌게 공부한다는 생각. 거기까지 해가지고서 학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던 상하에 관련된 내용들 마찬가지. 이 내용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혀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일반적인 얘기, 문자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얘기를 시작하고 언급해서 이제부터는 여기 배웠던데 이전까지는 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여기 명제도 마찬가지. 이 명제에 관련된 이전까지의 명제는 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이전까지 다 아는 거야.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모의고사 문제 또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힘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학생이 이제 20대까지 수학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떠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대부분 다 중1, 중2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선행 욕심 어디까지 부모님들? 고등수학 1학년 과정 상학까지만 욕심 내세요. 어떻게? 나름대로 완벽하게 나름대로 이 과정을 지켜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제분들한테 이 어느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최고난도 문제들, 최고난도 수학, A급 수학, 또 뭐니까 블랙라벨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려봐라. 종적으로. 왜? 이렇게 계통이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국민 공통 교과정인 수학의 뼈대, 그 다음에 체력이 굳건해질 것이다. 그 다음부터의 내용들은 실습관부터는 아주 수월하게 나름대로 달려갈 수 있겠다. 일단 1부 강의요. 일단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기획과 과정까지는 다루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까지 일단 담아왔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2부 내용, 잠깐의 수학 강의와 그 다음에 다음 주차에 대한 예고 정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